그러면 이 근막이 언제까지 얼마만큼의 높이로 유지할 수 있느냐? 저 사실 잘 몰라요. 안녕하세요, 김태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20대 중반 여자 환자에 대한 케이스 리뷰를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얘기할게요. 이 환자분은 저희 병원을 찾은 이유는 일단은 기능적인 개선을 되게 원했어요. 코막힘이 심해서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비인후과에 갔더니 코 안이 많이 휘어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했고, 본인이 생각하는 미형적인 부분은 코끝이 조금 처져 보여서, 이렇게 보면 약간 처져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코끝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CT를 먼저 보면 이게 이제 코끝이 되는 거고, 뒤로 이렇게 가면 이게 비중격, 중간까지 뭐 큰 문제 없어 보여가지고 괜찮나 했는데 뒤로 가니까 중간 뒤쪽 파트부터 이렇게 휘어 있죠. 그래서 뼈가 도출되어 있고, 이 도출된 뼈가 반대편 합의각계를 누르고 있고, 이 반대편의 공간은 그 공간이 넓어지면서 그 공간을 채우려고 커져 있어요. 그래서 비중격 망곡증, 비각계 비대증, 이렇게 보여요. 이게 CT상에서 보면 살짝 튀어나와 보이나?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코 안을 이렇게 들어가서 보게 되면 훨씬 더 좁아져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리고 이런 붙어있는 공간은 면봉 자체나 뭐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 어려울 정도로, 뭐 앞쪽이 아무리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뒤쪽이 막히면 막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교정적인 필요가 있고,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휘어있는 거를 반대쪽으로 잡아야 될 때 여기 보면 중비각계도 약간 함기가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밀어내서 좀 줄여주고 합의각계를 줄이면서 비중격 교정술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했던 케이스예요. 그 CT상에서 미간부의 연조직의 두께를 조금 먼저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근막을 써서 수술했기 때문에 수술 후에 이 연조직이 두꺼워졌을 거고, 그 두꺼운 정도는 근막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테니까 수술 전에 있는 두께를 확인하면 근막으로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하면 되고, 콧대 정 가운데의 단면을 사용해서 여기서부터 거의 3mm 정도 되죠. 이따가 수술 후 CT가 몇 mm 정도 올라간지 확인해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게 되면 비중격의 사이즈는 경계가 뒤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사이즈는 있겠다 생각했죠. 그래서 천장에서 이 정도까지 26, 한 이 정도까지 28 정도 되니까 이 정도면 뭐 사이즈는 충분할 것 같다. 그래서 비중격 연골 사용해서 수술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사진으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정면에서 봤었을 때 코 끝만 살짝 올리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측면에서 봤었을 때 이 부분이 입체감이 없어요. 코끝이 올라올 때, 그리고 이 부분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코끝만 올리면 코끝만 이렇게 너무 높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돼서 콧대가 약간 살아가면서 가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 사진을 보면 더 그렇죠. 이 부분이 너무 입체감이 없어요. 얘가 올라갈 때 너무 이렇게 격차가 크게 올라가는 느낌이 될 수 있어서 코끝도 조금 더 내려주고 올려주고 하면서 여기를 좀 채웠으면 좋겠다. 그 대신 옆으로 봤었을 때는 높이감이 아주 낮은 것도 아니고 많이 올릴 필요도 없어서 1.5, 2mm 이 정도만 올리면 될 것 같다 라고 얘기했어요. 옵션은 두 가지다. 실리콘 그리고 근막. 실리콘이 높이도 유지되고 입체감도 좀 더 좋다. 그런데 1%에서 염증의 가능성을 설명해야 된다 라고 설명하고, 그 대신 실리콘을 절대 쓰고 싶지 않다. 그렇다면 근막이라는 걸 쓸 수 있는데 얘는 2, 3주간 잘 회복하면 염증은 없다고 본다. 하지만 실리콘보다는 살짝 입체감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요. 살짝 입체감이 떨어지는 게 뭔데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르다. 어떤 사람은 좀 더 입체감이 표현되지만 어떤 사람은 좀 두루뭉실하게 표현될 수도 있어서 어떤 경우는 상당히 만족하고 어떤 경우에는 아쉽다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다. 실을 썼거나 재수술일 경우에는 좀 더 입체감이 없는 것 같고, 첫 수술에서 쓸 경우에는 입체감이 그래도 좀 꽤 살아난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은 저는 실리콘은 절대 쓰고 싶지 않고 코끝만 살짝 올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밸런스적으로 그렇다면 저는 근막 정도까지는 쓸게요 라고 얘기해서 그때 전체적으로 근막을 사용해서 높이감을 2mm 정도 살짝 줬다 라고 얘기했고, 코끝을 살리면서 약간 길이 연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수술을 진행했고, 수술 후 사진을 보게 되면 정면에서 봤었을 때 전체적으로 약간 시작점이 올라갔죠. 살짝 올라가고, 정면에서 입체감은 아주 크게 차이는 없지만 살짝 뭔가 슬림해진 느낌이 있어요. 코끝도 아주 살짝. 측면으로 넘어가면
확실히 위쪽 파트 콧대 라인이 살아난 게 보여요. 코끝도 좀 더 살아있고, 측면에서 보면 확실히 라인감이 미간부가 좀 더 시작점이 위로 올라간 상태고, 라인도 정리되고 코끝도 좀 더 높아졌고 좀 더 슬림해졌고, 왼쪽 사측면에서 보면 코끝의 길이감이나 높이감이 다 보이고 콧대 위쪽 파트가 입체감이 없던 게 훨씬 더 슬림해졌죠. 수술 후 4개월 사진이에요. 4개월 사진이라서 아직 약간 절개선이 보여요. 근데 이거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거의 안 보이는 식으로 보이게 돼요. 코끝이 많이 슬림해졌죠.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근막을 쓰면 입체감이 살짝 떨어진다는 거를 이런 거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측면에서 보면 괜찮은데?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근막은 그 정도의 느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드리고요. 수술 후 CT는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코끝이고 비중격, 비갑계, 그러니까 비갑계 이 오른쪽이 되게 커져 있었죠. 그런데 제가 밀고 사이즈를 포블레이터라는 고주파로 줄여서 꽤 줄어져 있는 상태고, 이 중비갑계 이 부분의 공간이 많이 넓어져 있고, 이렇게 삐쭉 나와 있던 그런 부분이 다 없어져 있어요. 그래서 붙어 있던 게 없어져서 지금은 중간 공간이 많이 생겨서 숨쉬기 상당히 편해져 있는 상태예요. 휘어 있는 왜곡이나 이런 건 보이지 않고요. 우리가 이 미간부에 지금 여기서부터 한 이 정도가 근막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CT상에서는 이 미간부의 두께가 한 3mm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미간부고 거의 가운데 부분에서의 두께감을 체크해 보면 5mm 정도 나오네요. 아까 3mm 정도 나왔는데 지금 5mm 정도 나왔으면 한 2mm 정도 올라간 거죠. 그래서 지금 근막이 한 2mm 정도의 높이감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근막이 언제까지 얼마만큼의 높이로 유지할 수 있느냐, 사실 잘 몰라요. 하지만 제가 모든 사람을 다 경과를 관찰한 건 아니지만 몇몇 사람을 관찰해 보면 살짝 낮아진 정도고, 입체감이나 길이감이나 이런 부분이 꽤 잘 유지되어 있는 게 관찰됐고, 그런 환자들은 7, 8년 정도 전에 수술하신 분도 꽤 많이 관찰했어요. 그래서 저는 근막은 약간의 입체감은 떨어지지만 본인이 실리콘을 쓰는 것 자체를 상당히 거부감이 많다, 싫다, 그렇다면 하나의 대안으로 쓸 수 있다. 대신 높이감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낮춰서 갈 수밖에 없다, 설명드려요. 오늘 20대 중반 환자에 대한 케이스 리뷰를 했고, 근막을 사용한 예인데 상당히 높이감이나 입체감이 좋아서 좋은 케이스 리뷰가 됐다고 생각해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 원장이었습니다.